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노화로만 단정 짓지 마시고 링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이 더마아키텍트는 고주파라고 하는 전류가 핵심 전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노화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보시면 왼쪽 피부는 정상 피부, 건강한 피부, 오른쪽은 노화된 피부. 자, 이 두 피부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차이 나는 부분이 어디로 보이세요? 이 부분이 피부에서 지금 이 이미지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이 진피 부분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보이죠. 자, 이거는 이 진피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름 탄력을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여기요. 이거 우리가 여기를 만지면서 뭐 피부가 좋다, 촉촉하다, 거칠다, 뭐 탄력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층은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층이요.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층에서 피부의 노화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피부의 노화를 이야기하려면 제가 지금 별표 친 이 진피의 구조를 되는데 이 진피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물질이 노화와 관련이 있어요. 콜라겐, 엘라스틴, 그 다음 요 히아루론산. 이 진피의 대표적인 세 가지 물질에 의해서 우리는 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왼쪽은 이 세 가지 물질이 꽉꽉 차 있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근데 오른쪽 보시면 이 콜라겐 기둥도 중간에 툭툭 끊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엘라스틴도 적을 거고 안에 이 구성을 채우고 있는 기질, 히아루론산의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25세 이후부터는 그냥 숨만 쉬어도 줄어듭니다. 자외선 스트레스 같은 자극에 의해서 콜라겐이 그냥 손상받고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티에이징 케어의 핵심은 어떻게 다시 이렇게 돌릴 거냐가 문제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어떻게 진피 부분을 치밀하게 채울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더마아키텍트 나오기 전에 이 진피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피부 위에다가 화장품을 발라서 이렇게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거를 하셨어요. 자, 근데 화장품을 발라서 이 세포 사이사이 공간들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화장품이 들어가요. 자, 이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이 세포 간 사이를 뚫고 들어가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해요. 뭐 리포좀 캡슐 안에 유효 성분들을 집어넣는다라던가 분자의 크기를 잘게 줄여서 이 세포 사이로 넣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던가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화장품을 사용해서 내 피부 고민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장기간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화장품을 구입해서 바를 때 대부분들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바르시냐면 일주일, 2주일, 막 아주 그 단기간에 내 여기 있는 주름이 없어지고 색소가 막 아주 드라마틱하게 맑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화장품은 그렇게 일주 안에 주름이 막 없어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빠르고 드라마틱한 케어를, 효과를 원하다 보니 화장품으로 좀 이제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서 이 진피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케어를 받으시는 레이저나 스킨 부스터 같은 걸 받아서 빠른 효과들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에 레이저 받으시는 분들 많아지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얘기는 그만큼요, 그 니즈가 아주 많아졌다는 거고, 병원에서 레이저, 즉, 이 콜라겐 합성시키는 레이저의 타겟을 어디까지 낮췄냐면 20대 초중반까지로 낮췄습니다. 레이저 타겟을. 왜냐면 요즘은 20대들도 레이저 받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진짜 노화가 시작되고 탄력이 처지신 분들만 레이저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주 낮아졌습니다. 자, 니즈가 많아진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받으려다 보니 일단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주고 받는다고 해도 그 이후에 그 너무 강한 출력으로 레이저를 받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재생회복 시간이 좀 길어서 일상생활을 회복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마취를 굉장히 자주 맞게 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은 아파서 못 받으니까 이제 아예 수면 마취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거 자주 받으면 3개월에 한 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뭐 통증, 이제 레이저를 받으려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받으시는 레이저의 기능들을 모아서 아예 이렇게 홈케어 디바이스로 출시를 한 거가 이제 더마 아키텍트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기는 이렇게 헤드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전극판 두 개짜리 요 헤드를 우리는 스킨 피트니스라고 부를 거고, 전극판 세 개짜리 헤드를 스킨 뉴트리션이라고 부를 건데, 이 전극판 두 개에서는 구조적으로 초음파가 나오고 있고요. 가운데 원이 뚫려서 얘를 코어 헤드에 딱 결합을 하니까 이 동그란 헤드가 나오게 되어 있죠. 얘가 초음파. 자, 그러면 얘를 빼고 이렇게 세 개짜리 스킨 뉴트리션을 결합해도 이 가운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전류를 저는 이렇게 일부러 울트라사운드 같은 영문으로 적어놨어요. 동일한 초음파가 나오는데 주변 전류가 얘는 고주파랑 나오고 얘는 일렉트로포레이션이나 이온토프레시스랑 같이 초음파가 나오게 되면서 그냥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는 전류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이 스킨 뉴트리션 쓰실 때, 요거 쓰실 때 본사에서 어떻게 쓰라고 가이드를 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리더님들 요거 쓸 때 어떻게 쓰세요? 그냥 찍어내세요? 조영선 리더님, 바깥쪽으로 밀어내시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김석정 리더님. 본사 가이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를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굴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비타민C를 바르고 얘를 굴리려다 보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김선 리더님, 안 굴러가요, 얘가. 네,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히아루론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안 굴러간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굴리기가 어려워서 어떤 리더님들이 예전에 더마소닉 썼을 때처럼
이렇게 갖다 대고 잠시 기다렸다가 이동하신대요. 왜냐면 더마소닉 때 이렇게 쓰는 게 가이드였거든요. 자, 근데 이 제품은 절대로 멈춰 있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본사에서는 동글동글 원을 그리라고 하냐면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기 두 개에서는 일렉트로포레이션, 여기 하나에서는 이온토프레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찍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렉트로포레이션, 이온토프레시스밖에 못 받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원을 그려서 한 부위에 골고루 전류를 받고자 나선을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제 이해가 다 돼요. 왜 나선을 그리는지. 하지만 안 그려져요. 그래서 아까 조영선 리더님처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도 됩니다. 단 전류가 겹쳐야 돼요. 이렇게 지나갔으면 여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반쯤은 교집합으로 겹쳐서 가야 이 세 가지 전류가 한 부위에 겹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밀어도 되지만 전류가 겹쳐야 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겹쳐서 하신다면 밀어도 된다. 네, 그게 아니면 무조건 원을 그려서 전류가 골고루 가게 지나가셔야 된다.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안내드리고 싶었고요. 절대로 찍어내시는 건 안 된다, 스킨 뉴트리션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킨 피트니스는 빨간 불이 나오고요. 스킨 뉴트리션은 하얀 불이 나와요. 자, 근데 레드 LED는 내가 피부에 갖다 대야지만 나오고 뗐을 때는 안 나오죠. 근데 화이트 LED는 어때요? 떼도 나옵니다. 자, 레드 LED의 기능은 피부의 재생이나 회복을 도와주는 광선 컬러예요. 그렇다면 화이트 LED는 무슨 효과로 알고 쓰세요, 리더님들? 아마 오픈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리더님들 모르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화이트 LED는 피부에 작용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왜 이 굳이 하얀 불을 놨냐?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 전류가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광선이에요. 그냥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닿지 않고 떼도 화이트 LED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는 특별한 이 광선은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그냥 시각적인 역할이다. 자,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스킨 피트니스. 자, 이 스킨 피트니스는 이 링에서 고주파, 이 코어 헤드에서 초음파가 나오고 있고요. 이 고주파 전류는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딱 하나의 느낌만 느껴지셔야 됩니다. 고주파 피부에 갖다 대면 무슨 느낌 느껴지세요, 리더님들? 느낌 없어요? 에이, 제가 말하면은 느껴지신다고 하실걸요? 열. 이거 하나만 느껴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 물리치료실 받을 때 이렇게 뭐 전류 같은 거 막 붙여주고 간호사가 전류 올릴게요 하고 전류를 올리면 막 여기서 따끔따끔따끔따끔 막 근육을 비트는 느낌도 나고 징 진동도 느껴지고 이래요. 그거는 저주파가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이에요. 고주파는 열만 느껴집니다. 근데 간혹 이 스킨 피트니스 링을 얼굴에다가 갖다 대고 있는데
열 이외에 찌릿거리는 느낌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이 스킨 피트니스 링으로 조영선 리더님 찌릿거림을 느꼈다. 자, 이거는요. 내가 잘못 쓴 겁니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잘못 썼는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젤이 양이 부족했거나 반쪽을 진행하시면서 나머지 반쪽이 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들어갈 때 찌릿거리는 느낌이 느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찌릿거리는 느낌이, 자, 우리 얼굴 어디에다 갖다 댔을 때도 이 헤드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붙어야 돼요. 자, 근데 오프라인에서 리더님들 이거 적용하실 때 보면 이런 광대나 이마 같은 곳이 굴곡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마나 광대 쪽에 특히 이렇게 밀착이 안 되고 이렇게 반만 붙으면 여기서 나오는 100%의 에너지가 지금 내 피부에 너무 좁은 부분에 몰리고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닿아서 분산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몰리면서 스파크가 발생해요. 그게 찌릿거리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내가 그냥 찌릿해서 참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스파크가 결국은 화상을 일으켜요. 그냥 나는 아프고 말았어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아니라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강사님한테 허락을 맡아서 말씀드릴게요. 저 말고 스킨케어 강사님 다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얼굴 전체를 5단으로 돌릴 정도로 열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얼굴을 하시다가 궁금해서 코를 해보셨대요. 코 하면 안 되죠? 리더님들 코 해보신 적 있나요? 그죠? 저도 무서워서 못 해봤는데 그분은 용감하셔. 코를 했는데 코는 아무리 커도 이게 다 닿을 수가 없어요, 면적이. 그러면서 스파크가 팍 튀신 거예요, 5단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그 화상 딱지가 일주일이 넘게 가셨어요. 근데 화상 딱지 떨어지고 끝나면 다행인데요. 화상이 있던 자리는 염증이거든요. 화상 이후는 염증이고 그 뒤는 무조건 이게 수순이에요. 저 써드렸으니까 한 번만 앞에 봐주세요. 다들 적으시느라. 네. 화상은 염증이고요. 염증은 색소를 과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화상이 생겼던 자리에는 색소 침착이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얼굴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어디가 많이 뜨거워져요. 유난히. 얼굴 중에서. 그죠? 이마랑 김서은 리더님 맞아. 이쪽도 많이 뜨거워져요. 뼈랑 피부랑 가까워지면서 얇아지는 부분이 뜨거워져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할 때 안 뜨겁다고 막 5단으로 하셨어. 그러다가 여기 오면서 아 뜨거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 피부 겉에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생기는 화상처럼 안 생긴다고 화상이 안 입은 게 아니에요. 내 피부 속은 약하게라도 데미지를 입은 거고요. 거기서 생긴 화상이 색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 부분 되게 기미색소로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내가 이거 잘못 써서 이쪽에 또 색소를 더 만들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이나 특히 이마 쪽 왔을 때는 내가 이미 머릿속으로 뜨거운 감지를 해야 되겠다고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객분 해주실 때도 이쪽 올 때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강도가 몇이 맞는지 고객에게 그 강도를 안내하는 것도 저는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님들이 뭐 데몬스트레이션 하실 때. 네. 그래서 이 고주파는 오로지 열을 발생시키는 전류다. 따가우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까지 설명드렸고, 우리 피부에 억지로 열을 갖다 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이유, 열을 댔을 때 내 피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아까 앞쪽에 이미지 보셨을 때 콜라겐이 약해져 있고 끊어져 있고 얇아져 있는 손상된 단백질 보셨죠? 자, 이 단백질이 41도에서 43도의 열이 가해지면 그 약해져 있는 콜라겐은 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 43도의 열,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돼요. 그리고 손상된 단백질만 분해된다는 거. 자, 어떤 리더님이 이제 이거를 뭐 여러 번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생각해보다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를 이제 앞으로 뭐 1년, 2년 계속 장기로 끌고 갈 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열을 주다가는 건강한 단백질도 분해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그거는 그 약해져 있는 콜라겐만 분해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렇게 결합이 느슨하지 않고 이렇게 결합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단백질은 43도의 열이 와도 절대로 분해가 안 됩니다. 데미지가 이미 입었고 약해져 있는 애들만 이 열에 부셔지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지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단백질이 손상받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약해져 있는 콜라겐을 분해시키면 얘네들은 우리 그냥 인체에 흡수돼서 배출되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1층 표피와 3층 피하지방 사이를 이렇게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애를 그냥 우리가 열로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 공간이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고주파를 조사한 부위에. 그러면 우리 몸에 항상성이 지금 깨진 상태예요. 있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가 치유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를 어린 콜라겐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콜라겐. 얘는 전혀 손상받지 않고 깨끗하고 튼튼한 아이가 올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느슨해졌었던 부위는 피부가 이렇게 처져 있었는데 이 부위에 다시 튼튼한 기둥이 세워지면서 그 위에 A4 용지 한 장이 다시 이렇게 바짝 이렇게 받쳐질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던 부분이 이렇게 다시 펴지는 상태.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고주파가 하는 일이에요. 망가진 거 부시고 부셔놓으니까 알아서 자가치유 능력으로 올리고. 자, 근데 이 자가치유 능력이라는 그 능력치가 20대랑 지금의 나랑 같을까요? 능력치가? 아쉽지만 우리는 그 능력치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가 열심히 부셔놨지만 내가 그 자가치유 능력치가 늦고 대사가 느리다 보니 콜라겐 형성이 잘 안 돼. 부셔는 놨는데 형성이 잘 안 돼. 20대보다. 그래서 우리가 넣은 게 초음파예요. 그러면 이 초음파는 대체 뭘 하는 애냐? 얘는 일단요, 음파입니다. 진동 음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떨어주는 음파예요. 이렇게 진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주파와 함께 우리 피부 깊숙한 곳에 이 진동이 들어가면 자, 무슨 일이 있냐면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는 효소들이 있거든요.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 이 단백질이 막 만들어질 때 자기 혼자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 콜라겐의 결합이 튼튼하게 되도록 콜라겐의 이 세 가닥 기둥이 잘 형성되도록 서포트해주는 효소들이 있어요. 초음파는 이 효소의 발현량을 많게 만듭니다.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얘기했어요. 너무 어려우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해서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 옆에서 콜라겐이 좀 더 튼튼한 결합으로 만들어주도록 도와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양이 많아지도록 자극하는 게 초음파라는 거예요. 네. 효소가 많아지니까 이 초음파 자극에 의해서 콜라겐이 더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저 하나 더 나갈 거예요. 이거는 팁이에요. 자, 그러면 효소가 지금 초음파 때문에 많아졌어. 그래서 콜라겐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자극까지는 지금 기기로 준 거예요. 자, 근데 이 효소가 활성 효소가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비활성 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활성 효소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활동을 하겠죠. 자,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면 좋겠죠. 맞아요, 조영선 리더님.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해요. 특히 비타민 C 중에서도 순수 비타민 C, 즉 아스코르빅산의 그 순수 비타민 C의 형태가 가장 유리합니다.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럼 저희 제품 중에 순수 비타민 C 활용한 제품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비타민 C 플러스 히아루론산 트리플 액션. 그래서 우리는 더마 아키텍트만 쓰셨을 때보다 비타민 C 앰플을 같이 썼을 때 이 효소의 활성을 더 좋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기기랑 비타민 C 앰플을 이런 이유로 같이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같이 쓰시고. 자, 근데 이 고주파는 회사마다 이 전류를 조금씩 다르게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MHz, 3MHz의 전류를 활용하고 있고 이 두 전류를 활용함으로써 들어가는 깊이가 결정이 돼요. 피부 속으로 1.94mm가 들어갑니다. 네. 또 이렇게 얕은 곳, 그 다음 이렇게 깊은 곳까지 열을 주면서 피부의 진피에만 열을 주는 게 아니라 표피층과 진피층을 전부 다 골고루 아우르면서 복합적으로 열을 줄 수 있어서 좀 더 효과의 시너지를 내는 것도 있어요. 자, 저랑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리더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제품을 상담하실 때 선생님, 제 고객님 중에 어떤 분이 타사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보다 더 깊이 들어간대요.
1.94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 2, 어쨌든 저희보다 숫자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객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숫자가 더 큰 거에 집중을 많이 하신다. 저희가 어떻게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1.94는 저희 피부 진피가 평균 2mm라는 걸 기준으로 이걸 잡은 거예요. 진피의 깊이가 평균 2mm. 근데 이거보다 더 얇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타사 거 3짜리를 쓴다고 써요. 그러면 평균 진피 깊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고주파가. 그러면 홈케어 기기로 쓰기에는, 특히 장기간 가져가기에는 사실상 좀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피하 지방 있는 데까지 고주파 열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부위의 피부 위축이라던가 이런 게 오면서 뭐 보통 레이저로 부작용을 이야기한다면 볼페임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부작용들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화상 같은 게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헤드를 가지고 이 얇은 부위 이마도 써야 되고 이렇게 두꺼운 부위 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이 헤드 깊이를 바꾸면서 쓰는 기기가 아니잖아요. 뭐 3mm짜리, 1.5mm짜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가장 건강하게 피해가 가지 않게 쓸 수 있는 깊이를 정한 게 이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깊은 곳을 쏘는 것은 이렇게 얇은 부위 이마 같은 데를 쏠 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회사에 이렇게 앞쪽에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헤드가 뭐 1.5mm짜리, 2mm짜리, 3mm짜리가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런 게 없다면 위험합니다. 홈케어 기기로 쓰기에는.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의사분이 볼 부위의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오히려 깊은 걸 안 쓰시거든요.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집에서 고객님이 그런 디자인을 하긴 진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걸로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고주파 헤드를 가져다 대기 전에는 무조건 젤이라고 하는 제품을 바를 건데 고객님 집에 알로에 젤이 있으시대요.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뭐 휴가철 갔다 와서 이렇게 등 같은 데가 많이 까지면 대부분 알로에 젤을 구입해서 바르십니다. 그걸 바르면 안 되냐고도 정말 많이 물어보신대요. 자, 제가 어떤 리더님께 들었는데 알로에 젤이 한동안 이렇게 구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젤이 다 떨어졌는데 집에 똑같은 제형의 투명한 젤이 있길래 그걸 그냥 바르고 저희 기기를 해보신 거예요. 리더님 중에. 자, 할 때는 뭐 똑같았대요. 그냥 뭐 따뜻하게 열라고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네. 했다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를 닦아내려고 이렇게 헤드를 봤는데 투명했던 젤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찐득찐득하게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게 완전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대요. 이거는 젤이라는 화장품과 전류가 지금 만나면서 화장품이 불안정해진 거예요. 안정성이 깨진 거예요, 이미. 자, 그러면 그 안정성이 깨진 화장품이 계속 내 피부에 붙어서 흡수가 된 거죠. 그게 내 피부에 안전할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를 내 피부에 집어넣는 그 중간 매개체로 쓰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 전류 사용에도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저희 젤을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젤이라는 제형 자체가 사실은 그냥 이 전류의 흡수를 좋게 만드는 제형이기는 해요. 젤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저희는 그 에너지가 전류가 더 잘 들어가라고 뭐를 넣어놨냐면 제형이 아까 제가 원래 잘 들어가는 제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미네랄을 엄청 담아놨어요. 이 제품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뭐 다른 뭐 보습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전류가 잘 들어가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시중에 그냥 수딩 역할로 나온 알로에 젤은 전류랑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성분들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왕 쓰는 전류가 최적의 상태로 피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젤이고, 특히 고주파는, 네, 지금 질문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릴게요. 피부 안에 열을 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케어 성분들을 일부러 추가로 담았다는 거. 열에 의한 손상 개선 성분. 네, 그것도 이 제품의 포인트고, 또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 영양 크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프로틴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안티에이징 크림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프로틴 성분. 거기에 우리는 기능성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미백 기능성, 주름 기능성 성분까지 받았어요. 넣어서 이제 특허를 받은 거죠. 허가를.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전류가 잘 들어가게 하는 젤 플러스 그 고주파 전류 자극에 의한 손상. 그 다음 계속 피부에 대고 있으면 어쨌든 그 유효 성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양까지 고려한 젤이다 보니 사실은 이거 바르고 닦아내야 되는데 닦아내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 하고 나면 피부가 너무 맑아지고 매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 때문에. 자, 근데 이 젤이라고 하는 제형은요. 이 제형은 약간 피부에 발랐을 때 마른 것 같지만 약간 랩핑하듯이 막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는 게 이 젤 타입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바르고 나서 그 뒤에 뭐 앰플이라던가 세럼 같이 고농축 영양을 바를 거기 때문에 이 막은 걷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안 닦아내고 그냥 세럼을 바르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막을 형성하는 특징 때문에 닦아내시는 게 좋은데 닦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화장솜에 토너를 적셔서 닦아내는 방법. 또 하나는 물로 씻어내는 방법. 자, 근데 고주파로 지금 열을 내놨어요. 이 41도, 43도의 열이 내 피부에 유지되면서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해야 돼요. 이 열이 식으면 안 돼요, 원리가. 근데 내가 이 젤을 닦아낼 때 탄력에 좋으라고 찬물 세안을 한다. 그러면 내가 내놓은 신부열이 식을 확률, 식을 요건을 내가 제공한 거죠. 그래서 물로 세안하실 때 약간 따뜻한 물로 세안하기. 그 다음 씻어내실 때 저는 너무 당연해서 말을 안 한 건데 제가 아차했다 싶었던 포인트가 오프라인 때 이제 뒤에 가서 씻고 오시거든요. 근데 폼 클렌징으로 씻고 오신 거예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소비자분들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그래서 꼭
물로만 씻어내라. 왜냐하면 너무 좋은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갔고 그걸 피부 속으로 받아들인 거는 마치 우리 마스크 했을 때 그 유효 성분 받아들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폼 클렌징을 하시면 그것까지 다 빠지기 때문에 그냥 물로만 세안해라. 고주파 헤드의 두 가지 링이 1mm, 3mm로 각각 나눠져 있는 건지요? 아니요. 그냥 한 링에서 1MHz, 3MHz 두 가지 전류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네. 열에 의한 피부 보호 진정 성분이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시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원래 약간 피부 민감해지고 피부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열에 의한 어떤 자극도 시카가 진정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콜라겐 기둥을 우리가 고주파, 초음파로 잘 세울 건데 이제 요 사이사이가 텅 비어 있으면 얘네가 지탱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다음 여기 구성하는 물질들이 없으면 콜라겐 형성도 사실은 잘 안 돼요. 콜라겐만 잘 세운다고 콜라겐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물질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수분이라던가 영양분, 히아루론산, 뮤코다당류 이런 애들도 같이 채우셔야 된다는 거. 자, 근데 그 채울 때 우리는 화장품으로 그 영양분들을 채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표피를 지나야 진피로 들어가는데 표피의 그 세포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가기가 그냥 손으로 발라서 두드려서는 아주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킨 뉴트리션에 두 가지 모드를 활용해서 밀어 넣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드에 활용된 전류가 아까 세 가지였죠? 이온토프레시스, 일렉트로포레이션, 그 다음 가운데 초음파. 그래서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세포 원래 사이사이로 화장품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간극이 좁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류를 쪼여서 이렇게 간극을 벌려놓는 거예요. 일렉트로포레이션 전류가 피부에 딱 쪼여지면 이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본사 강의를 들어보면 피부에 홀을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홀이 이해가 더 잘 안 가서 조금 더 그 전류를 제가 따로 공부를 해봤더니 이렇게 세포 사이사이 간극을 벌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홀이 이해가 더 잘 됐어요. 아, 그걸 그래서 홀이라고 표현을 하셨구나. 그러면 원래 화장품이 흡수되는 경로가 1차선이었는데 경로를 벌리면서 2차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초음파, 진동이 더해지면서 사이를 조금 더 벌립니다. 옆을 막 떨어주니까. 그 다음 이온토프레시스. 얘는 우리 기존의 더마소닉에도 있었죠. 플러스극, 마이너스 극성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피부 안으로 쭉쭉 끌어당기는 이 이온토프레시스는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피부과에서도 많이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 똑같은 전류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 더 어려운 느낌이죠. 뭔가 진짜 병원에서만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이온 영동법. 말은 저렇지만 이온토프레시스 전류 가지고 쓴 거고요. 이거를 갈바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갈바닉 전류라고, 갈바닉 기기?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막 되게 어렵지만 다 같은 거예요. 음극을 쓸 거냐, 양극을 쓸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보통 IPL이나 토닝처럼 미백 케어 받으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저 이온 영동법을 받으러 가요. 병원에. 근데 우리는 이온 영동법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집에서 씁니다. 미백 안 좋아질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 기기는 단순히 탄력에만 좋아요가 아니라 색소 케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전류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모드가 두 개가 있었는데, 비타민 C 모드는 음극, 스킨케어 모드는 양극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음극 제품을 밀어내려면 앞에 제품이 음극 제품이 와야 돼요. 같은 극끼리 밀어내니까. 근데 만약에 음극 모드를 쓰실 건데 앞쪽에 양극 제품을 발랐다. 그러면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기기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기기가 밀어야 피부로 들어가죠. 그래서 같은 극을 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C 모드 앞에는 쓸 수 있는 제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 지효 리더님 눈 커졌어요. 나는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죠? 뭐 알고 계세요? 비타민C 앰플. 그건 잘 알고 계실 거고 하나 더 늘어난 게 히아루론산 플러스 엑소종 패치. 걔도 음극으로 세팅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11월 10일에 패치 일반 출시되거든요. 근데 고객님 중에 비타민C 앰플은 안 사고 패치만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 비타민C 모드로 안내해 주시면 돼요. 네, 비타민C, 그 히알루론산의 흡수를 위해서. 네, 우리는 둘 다 쓸 거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질문이 몇 개가 와서 먼저 한번 중간에 끊어볼게요. 이상미 리더님, 스킨케어 할 때 비타민C 모드하고, 어, 세럼하고 뉴트리션하고, 에멀전하고 뉴트리션하고, 이게 되는지를 물어본 건데, 저희가 뉴트리션 모드를 최대 3번까지 돌리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 넣어서 3번을 만드시면 나쁘지는 않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가이드는 그냥 다 바르고 끝에 쓰는 걸로 가이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내가 중간중간 활용하겠다 해도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스킨 피트니스하고 당일에 랩스, 일루미네이팅 에센스 두 가지 사용해도 됩니다. 스킨 피트니스 당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제품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거 제가 뒤쪽에서 바뀐 가이드까지 해서 설명드릴게요. 랩스 일루미네이팅은 당일에도 좋아요. 저 피부 되게 민감한데 당일에 해도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스킨 뉴트리션 헤드도 이온토프레시스와 일렉트로포레이션?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요 링 세 가지 전극부 부분에 두 개는 일렉트로포레이션, 하나는 이온토프레시스. 부위마다 다른 전류가 나오고 있다라고 안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전원을 켜면. 자, 여기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 저 얘기가 은근히 들려요, 담비리더님. 피트니스하고 두통이 생겼다. 어떤 분들은 속이 미식거린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핑 돈다. 어지럼증 같은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이 기기 만드신 이 테크니션 분들하고도 다 이게 기술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마치고 나온 결론은 뭐냐면 고주파 전류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고주파는 열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혈액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열이 나잖아요. 그 혈액순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두통 같은 게, 어지럼증 같은 게 그것 때문에 느껴지지 않을까는 싶어요. 굳이 원인을 찾자면. 네. 근데 고주파가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가 저희 회사 결론입니다. 뇌 수술하신 분들께서 사용하면 힘들까요? 전류기 때문에 뇌 수술, 예를 들어서 간질 환자, 이러면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이게 생체에서 그 전기적 자극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이제 간질의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합니다. 우리가 갑상선 부위에 이 기기를 안 쓰는 게 갑상선 부위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만드는 게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대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뇌나 뭐 심장이나 뭐 신체 부위에 어떤 그런 전류가 관련되어 있는 걸 삽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인공 심박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런 분들은 안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가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류 자극이 들어가면서 그거에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보수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요 부위에다가 쓰는데 전류가 이제 깊은 곳까지 들어가다 보니 보철이나 여기에 보철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해서 금속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아주 보수적으로 가면 이 부위를 다 안 하셔야 되는 게 본사 가이드예요. 근데 임플란트 있으신 분들이 하셔도 괜찮으신 분들이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론상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망성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뇌 수술에 지금 대한 부분이 어떤 뇌 수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그런 전류 같은 게 삽입이 돼 있다던가 전기적 자극에 의한 뇌 수술이었다던가 이렇다면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사용 방법. 이렇게 클렌징, 토너, 부스팅 젤, 그다음 스킨 피트니스, 젤 제거. 자, 일주일에 2번 쓰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월, 화 쓰셔서 2번을 쓰셨어요. 네. 자, 그리고 대부분 월, 수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죠. 어때요? 월, 목 쓰시나요? 네. 화금. 화금을 쓰시면 월수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쓰고 계신 거네요. 일자로 보면은. 자, 근데 이게 요일로 가시다 보면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밤에 했어. 밤 10시. 근데 수요일 날은 저녁 때 미팅이 있어서 아침에 나가기 전에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월수로 했으니까 뭔가 간격을 띈 것 같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48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으로 보세요. 주 2회를 요일로 보지 마시고 무조건 48시간 이후에 추가 고주파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48시간이 포인트냐?
우리가 고주파를 조사하고 나서요. 그 이후부터 48시간까지는 제가 약간 레벨업 체험을 예약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갑니다. 적어드릴게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그 고주파 자극에 의해서 섬유화 세포도 같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섬유화 세포가 쉽게 말해서 콜라겐 엄마 세포예요. 콜라겐을 계속 만들어내는 엄마 세포예요. 섬유화 세포. 근데 고주파 자극이 들어가면 아까 망가져 있는 단백질도 열로 부시지만 이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시간이 48시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48시간 내에는 추가 고주파 자극을 주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48시간까지는 최대한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추가 고주파 자극을 주는 것보다. 섬유화 세포가 활성화돼야 되고, 단백질이 분해돼야 되고,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분이 많은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쓰시라고 시너지 제품으로 그 히아루론산 패치가 출시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토너를 왜 발라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부스팅 젤의 유효 성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흡수되려면 앞쪽에 토너 발려 있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냥 세안하시고 수건으로 바르고 닦고 젤 바르시는 것보다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피부가 촉촉할 만큼 전류가 더 잘 들어가겠죠? 피부가 뻐석한 것보다 건조하고. 아까 김석정 리더님, 가운데 턱 밑, 가운데 목 라인, 경동맥 부분 뉴트리션 모드 해도 되냐요? 뉴트리션 모드는 원래 아주 보수적으로는 그 고주파 안 하는 데는 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 코, 여기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막 스파크가 고주파처럼 막 찌릿, 막 이렇게 되는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코나 인중 같은 데는 하셔도 되는데, 아까 여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전기적 자극이 들어갔을 때 그 갑상선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까 봐 못하는 거였죠? 얘도 전기적 자극이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는 괜찮아요. 밑에. 네. 그래서 이렇게 스킨 뉴트리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킨 피트니스는 주 2회 48시간 텀을 가지고 기억해 주시고 하실 때 본사에서 스킨 피트니스를 이렇게 목까지 친절하게 섹션을 다 나눠서 이마 2번, 옆에 관자까지 내려가는데 3번 이렇게 딱 가이드를 줬어요. 50샷으로. 자, 근데 리더님들은 50샷 안 하죠? 더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리더님들이 일단 하고 나면 막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기기가 이제 흥미롭고 재밌다 보니까 횟수를 너무 많이 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샷수라고 이야기하는 단위의 범위가 300, 600, 900 이런 식으로 갑니다. 병원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도 막 200 쏴도 막 너무 작은 느낌인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는 900까지 받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많이 쓰는 건 좋아요. 막 내가 시간 투자해서 하겠다, 뭐 좋아. 근데 문제가 계속 여기에 열이 너무 과도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상은 없지만 내부에서 그 과도하게 축적된 열 때문에 피부가 더 과도하게 민감해진다던가 아니면 옅은 화상이 생긴다라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추가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화상 이후에는 색소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간과하고 과도하게 많이 쓰시다 보니 이제 뭐 한 두 달, 2주, 3주까지 막 너무 좋아. 근데 이제 한 달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따가워요, 예민해요, 화상 느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접수되는 부작용 건수가 1번이 화상, 2번이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셨을 때의 문제, 그리고 강도가 1단부터 5단까지 있는데 심리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시간 내서 하는데 당연히 5단으로 해야지. 참아야지. 아파도 참아.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모 그룹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영향력 있으신 분이 뜨거워도 참아라. 이거는 참아야 된다. 그렇게 강의를 하셨대요. 근데 그 그룹에서 화상 건수가 진짜 많아요. 리더님이 인정하셨어요. 화상 건수 많다고. 자, 너무 웃기죠? 재밌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안 쓰셨으면 좋겠고, 병원에서 900사 쏘는 거랑 비교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일단 병원은 출력이 세요. 그리고 병원은 올해 받으면 내년에 받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써요? 오늘 쓰고? 내일 모레 또 쓰실 거잖아요. 다음 주에 또 쓸 거고, 평생 쓰실 건데, 한 번 쓰실 때 막 그렇게 600 막 이렇게 쓰시면, 일단은 그렇게 동일한 자극으로 지속되기도 어려워요. 이거 지금 한 달이니까 그렇게 쓰시지, 평생 어떻게 그렇게 써요? 그리고 열축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 50샷부터 200샷까지로 좀 끊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다면? 네. 더 많이 쓰시는 분이 있나요? 200보다? 150, 150 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제가 들은 중에 가장 최고로 많이 쓰시는 분이 이마만 300 쓰시는 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분. 그러면 여기에 열이 너무 많이 몰려요. 더만 쓰고 건조함. 와, 이거 제가 조금 있다가 되게 중요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포인트인데, 고주파는 열이에요. 그 열을 진피층까지 전달합니다. 1.93mm까지. 근데 그 진피층에 진짜 수분 저장고거든요, 거기가. 수분 탱크가 진피에 있어요. 그게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 열이 진피에 들어가면 그 수분 저장고, 그 수분은 어떻게 될까요? 수분은 물이 가면 증발해요. 수분감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주파 자극을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주파 쓰시고 건조해졌다. 고주파 쓰고 나서 입가 주변에 각질이 일어났다. 이 얘기도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거 다 건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주파가 너무 자극적이라 각질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열 때문에 건조해져서. 그래서 수분 케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수분 케어를 추가로 더한다면 저 같으면 토너를 여러 번 바르는 레이어링을 제일 첫 번째로 제안할 것 같아요. 소비자분한테. 그 다음 두 번째, 히아루론산이 좀 들어간 제품을 추가하는 거. 그 다음,
히알루론산만 쓴다고 수분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물이 많아야 히알루론산이 그걸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너 레이어링 앞에다가 많이 하시고 비타민C 바르시면 훨씬 촉촉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비타민C를 발라보고 있는데 완전 달라요. 그리고 비타민C를 다 바르고 나서 그 다음 세럼 넘어가고 나서요. 그 뒤에 미스트 같은 걸 저는 추가로 뿌리는 것도 제안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가능하시다면 단계마다 추가할 수 있는 단계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마무리에 크림을 발랐을 때 그냥 미스트 추가 안 하고 발랐을 때랑 추가하면서 발랐을 때랑 딱 마무리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수분을 좀 강력하게 넣어줄 수 있는 당연히 마스크 같은 것들을 평소보다 조금씩 더 루틴에 추가하시는 것도 수분 집중 케어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들은 마스크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아우 나 그거 할 시간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께는 아까 미스트 추가하는 거, 그다음 스킨 레이어링 하는 거, 그다음 히아루론산 제품이 오는 거 이런 거 제안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림전 미스트도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단계마다 안 좋을 때는 없어요. 근데 그건 안 돼요. 미스트를 크림 대용으로 쓰신다는 분, 토너 대용. 토너를 안 쓰고 미스트만 뿌리고 이제 바로 비타민C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스킨은 주 목적이 뭐 수분 흡수도 있지만 pH 조절이 목적인 제품이 스킨이에요. 우리 세안하고 나서 스킨 바르는 거잖아요. 세안하고 나면 우리가 수돗물 같은 거 쓰면서도 피부의 pH가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약산성 클렌저를 쓸 거지만, 네, 그 pH를 제일 먼저 맞춰주는 게 토너예요. 근데 미스트에는 pH 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토너 대용으로 쓸 제품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토너 대용만 아니면 어느 단계든 좋습니다. 미스트. 스킨 뉴트리션 모드 작용시킬 때 흰색 LED가 커지고 진동이 들리는데, 아, 진동 소리가 나다가 안 나다가 요거는 한번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50샷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50샷 제한하지만 200까지는 늘려봐도 좋으실 것 같다. 근데 진짜 처음 쓰시는 분들은요, 그냥 50만 써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샷씩 올려갔거든요. 그랬다가 정착한 샷 수가 80샷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열에 예민해요. 저는 광대 아래는 3단으로 쓰고요. 광대는 2단으로 쓰고요. 이마는 1단으로 씁니다. 제가 조심하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피부에서 너무 뜨거워서 여기 2단을 갖다 댈 수조차가 없어요. 근데 저같이 열에 민감한 사람은 고주파를 쓰고 나서 뭘 느끼냐면 피부 안에 열이 꽉 갇힌 느낌이 나요. 저는 고주파 이 기기를 돌리고 나면. 리더님들 어때요? 그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예민하신 분들은 느껴요. 네. 그래서 80샷까지 가니까 열 갇힌 느낌이 제가 나서 거기서 더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거 기기 받고 못 모를 때 200 썼어요. 200 쓰면 좋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열에 민감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컨디션이. 열이 너무 과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쓰실 때는 50샷부터 조금씩 늘려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촘촘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렇게 겹쳐서.
링 사이사이를 겹쳐서. 자, 그리고 아까 담비 리더님께서 이 LED는 눈 건강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요. 단 LED를 계속 이렇게 장시간 보고 있을 때는 건조 같은 건 유발할 수 있다고 하나 우리가 얘를 눈에다가만 계속 직접적으로 쪼이는 애는 아니다 보니 그 장시간이 아니다 보니 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의견입니다. 네. 근데 저는 렌즈를 계속 꼈던 사람이라 눈에 건조증이 항상 있고요. 그다음 눈에 스크래치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과에 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불빛을 갖다 대면 사실 저는 이 불빛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눈 밑에 할 때 3번 정도 찍어낼 때는 눈을 감고 하고 관자놀이 가면 또 눈이 안 불편해서 눈을 뜨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저처럼 불편하시면 잠깐만 눈 감는 걸로 해주세요. 하지만 LED 자체가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자, 리더님들은 어느 순서로 예를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제안 드리는 순서는 요거고요. 턱 밑에 먼저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턱 밑에.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를 찍어내고 6초 지나면 또 턱 밑에. 안면 부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 다음 턱 밑에, 턱 밑에, 턱 밑에에서 여기 귀까지 가는 거예요. 귀 뒤쪽 있는 데까지. 그런 다음에 1번이 턱 끝이죠. 이제 여기 가운데. 얘도 역시 찍어내면서 귀 쪽으로. 그다음 2번 입꼬리에서 귀 쪽으로. 3번 콧망울에서 귀 쪽으로 하다 보면 눈 밑에 한 번 정도 더 할 공간이 나오거든요. 하면 이제 바로 이마로 넘어가는데 아래에서부터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서. 근데 이게 이마가 넓은 사람 기준으로 3번이고요. 좁으시면 한 번이나 아니면 2번 나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모으듯이 지금 관리를 하셨잖아요. 얘를 귀 뒤에서부터 8번 이렇게 내리듯이 관리를 합니다. 자, 목 같은 경우도 이 두께가 다 다르다 보니까 갑상선 빼고 나면 이 측면하고 나서 이 사이 공간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께가 앞뒤로가 옆으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측면 내린 다음에 남은 공간을 찍어내시면 됩니다. 갑상선 빼고. 거기도 역시 내리듯이 찍어내시면 돼요. 자, 제가 이 순서로 잡은 이유는 고주파 열이 가면서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이 같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배출에도 용이하도록 요 순서를 잡은 거예요. 노폐물 배출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기가 목적이 혈액순환을 시키는 기기는 아니다 보니 사실은 이마부터 해서 난 내려오겠다. 상관없어요. 목부터 하겠다. 상관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여러 가지 그 열의 부가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스킨 뉴트리션 적용하실 때 동글동글 원을 그려도 되지만 대부분들은 어렵다 보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시되 아까 반 정도 겹쳐서 이동하는 거. 그 다음 얘도 뭐든지 다 이 귀 앞쪽으로 모이게 하셔서 최종 마무리를 이렇게 측면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 목 쪽은 중력 반대 방향으로 올리듯이 갑니다. 사이드만 내리시고 가운데는 올리시는 걸로. 네. 여기를 내리면 피부가 얇다 보니까 되게 많이 피부가 아래쪽으로 쭈글쭈글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위로 올리기. 그리고 이마가 옆도 있고 위쪽도 있는 이유는 화살표가 옆으로 내리는 건 노폐물의 배출 방향이 용이하게, 그 다음 위로 올리는 건 우리가 주름이 이렇게 가죠. 근육의 주름이. 그거에 90도 방향으로 물리적인 자극이 들어갔을 때 주름이 펴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 할 때 이마 쪽은 이렇게 세로 쪽으로 마사지를 많이 하세요. 아니, 위로 당기거나 이마를. 그래서 아까 조영삼 리더님, 지효 리더님이 질문하셨었나? 얘를 괄사처럼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딱 제가 알려드린 요 방법대로 하시면 괄사로 경락 마사지나 아니면 괄사로 피부 관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림프 방향으로도 관리를 했으니 림프 관리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이거 셀프로 할 때 저는 이렇게 기기 같은 게 지나갈 때 피부가 불필요하게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케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뻑뻑한데 원을 그린다. 그러면 위로 올릴 때 이런 데 눈가 주름이 생겨요. 아래로 내릴 때 뻑뻑하니까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케어할 때 조금만 뻑뻑해진다 느낌이 느껴지면 이렇게 당길 거잖아요. 제가 반대 손으로 이쪽으로 당깁니다. 이쪽. 얘는 일로 당기고 얘는 일로 당겨요. 그래서 피부가 구겨지지 않게 저는 얘를 이런 식이에요, 리더님. 이렇게 쓰고 있고 제가 여기서 오프라인 때 많은 리더님들을 제가 보고 제가 해드리거든요. 피부가 그래도 조금 젊으신 분들은 여기 안에 공간이 그래도 좀 탱탱하게 있어서 밀리는데 그닥 어렵진 않은데 연세가 조금 이제 올라가시면 이 부분이 많이 얇아져 있어서 지나갈 때 꺼죽만 이렇게 밀린다는 느낌. 지율이든 뭔지 아시죠? 아시죠, 다들?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사실 집에서 그 꺼죽을 밀어내면서 관리하시면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되게 좋지 않아요. 화학적인 전류가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꼭 셀프로 하실 때 이렇게 당기라고 알려주셔야 그분도 하실 때 덜 불편하실 거예요. 막 꺼죽이 드득드득드득 막 이렇게 밀리거든요. 안 밀려서. 피부 얇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해줄 때 있죠. 시연하실 때. 그럴 때는 바깥쪽에서 당기고 이렇게 밀어내시는 게 더 편해요. 시연할 때. 저도 시연할 때는 그렇게 해요. 한 손으로는 바깥쪽으로 당기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아마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은 다른 분들을 해줄 기회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음, 피부가 너무 이렇게 꺼죽만 밀린다 그런 느낌 드시면 텐션 주는 거. 자, 그리고 스킨 피트니스 하는 날 주의 제품. 스킨 피트니스 하는 날 이 제품 쓰지 말라고 했는데 가이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당일만 이거 쓰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스킨 피트니스 하는 당일만. 근데 지금 랩스 바뀌었죠? 스킨 고주파하고 나서 2, 3일 동안은 하지 말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포틴나이트 당일만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14일 내내 쓰지 말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당일에 쓰지 말라고 했던 요 두 제품 당일에 써도 되는데 디바이스로 흡수만 안 시키면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크림까지 다 발라서 스킨 피트니스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걸 바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안티링클 퍼밍 시럼을 크림 위에다가 바르고 싶으실까요? 저도 안 바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일에 빼는 게 맞는 것 같고 에센셜 오일은 크림 뒤에 기기 다 하고 손에다가 살짝 캐리어 오일이랑 블렌딩해서 찍어내실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에센셜 오일은 당일 사용으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프로틴 시트랑 하이드레이팅 마스크가 쓰면 안 되는 이유 당일에 오늘 열 줬기 때문에 그 열이 유지가 돼야 단백질을 부신다고 했죠?
이렇게 수분이 깊숙하게 들어가는 제품을 쓰시면